초음파 확인해 보형물이 실제로 터졌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그 부분은 이제 보형물 수술까지 해드렸죠. 안녕하세요. 줄기세포 가슴 이식을 전문으로 하는 김영철 원장입니다. 보형물 제거 후 가슴 이식은 어떤 수술일까요? 네, 말 그대로 보형물을 제거한 후 지방을 이식하는 수술입니다. 보형물을 제거한 후 그대로 두게 되면 마치 바람이 빠진 풍선처럼 한 몰이를 하니까 그 자리를 자기 조직인 지방으로 대체하는 거죠. 물론 이제 보형물을 제거한 후 다른 보형물로 대체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더 이상은 좀 부담스럽다고 하여 지방 이식으로 바꾸시는 분이 많습니다. 작년 3월경인가 미국 엘사에서 보형물이 희귀암과 관련되어 있다는 보도가 나가면서 그때 상당히 바빴던 기억이 납니다. 보형물을 원래 영구적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영구적으로 가는 게 있을까요? 포실리콘 같은 경우에도 7년에서 10년 정도가 지나면 석회화가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가슴 보형물의 경우 워낙 크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모양의 변형이 온다든지 누출된다든지 심지어 파열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수술하신 분의 경우에는 보형물 하신 지가 한 30년 정도 되셨거든요. 저도 그렇게 오래 지난 보형물은 처음 제거했는데 수술 때 보면은 보형물이 파열되어 가지고 그 내용물이 마치 이제 젤리처럼 흉곽 내에 고여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는 상당히 위험한 상태죠. 그리고 식염수 백의 경우에도 한 10년 정도가 지나면 한쪽이 파열되는 경우가 심심찮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결국 어느 시점에서는 제거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보형물을 그러면 제거한 후에 바로 지방 이식이 가능한가요? 이게 병원마다 좀 다른데요. 어떤 병원은 제거하고 나서 한 달 정도 있다가 해라, 3개월 있다가 해라, 심지어는 1년 정도 기다렸다가 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형물을 제거하게 되면은 제거한 자리가 볼품이 없어지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좀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보형물 제거하고 나서 바로 가슴 이식을 합니다. 보형물이 원래 있던 자리에는 캡슐이라고 해서 혈액순환이 되지 않는 공간이 생기거든요. 거기에 이식하게 되면은 지방이 살지 못하고 큰 낭종이라든지 오해라가 되면서 부작용이 생기니까, 그렇지만 이제 이식할 때 그 부분을 피해서 하게 되면은 그러한 문제는 생기지 않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거하고 바로 이식을 하게 되고 환자분 입장에서는 2번 수술하지 않고 한 번에 해결이 되는 거니까 만족도가 높으신 것 같습니다. 겨드랑이로 절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시 겨드랑이 쪽으로 그러면은 제거가 가능한가요? 그 흉터랑 보형물 사이 거리가 상대적으로 좀 멀기 때문에 유착이 있거나 하면은 제거가 힘든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는 할 수 없이 비륜 쪽으로 새로 절개를 내거든요. 보형물 넣을 때하고는 다르게 상당히 작거든요. 한 2.5cm 정도로. 상처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난이도가 있는 수술인 것 같은데 제 수술 후에 부작용은 어떤 게 있나요? 보형물이 있던 자리는 이제 캡슐이 생기면서 혈액순환이 안 되는 상태가 되거든요. 저희들이 그것을 이제 사강, 데드 스페이스를 해서 죽은 공간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지방 이식이 되면은 큰 덩어리로 변하게 됩니다.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거죠. 이식되는 부위 면적이 좁아지기 때문에 줄기세포를 활용한 지방 이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방 이식에서 줄기세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올렸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럼 사이즈는 혹시 얼마나 줄어드나요? 실제로는 사이즈가 별로 줄지 않을 겁니다. 이제 가슴의 피부가 늘어나면서 확장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방을 이식하게 되면 생각보다 볼륨이 잘 유지됩니다. 가슴이 작거나 피부가 타이트한 경우에는 브라바라고 해서 술전 확장하는 기구를 쓰거든요. 보형물 수술을 한 경우에는 거의 5년, 10년 동안 계속 사용한 셈이기 때문에 지방만 제대로 이식된다면 볼륨이 잘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형물 제거를 하지 않아도 지방 이식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형물 수술하고 나서도 가슴골이 벌어진다, 촉감이 마음에 안 든다, 사이즈가 작아서 조금 더 볼륨을 키웠으면 좋겠다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지방 이식을 추가를 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기존에 보형물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잘못 건드리게 되면은 보형물 수술을 다시 해야 되는 불상사가 생기는 거죠. 혹시 보형물이 터지거나 하시다가 그러지? 터진 적 있죠. 조심한다고 이식을 해도 초음파 확인해 보형물이 실제로 터졌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그 부분은 이제 보형물 수술까지 해드렸죠. 근데 가슴 수술하면은 나는 모유수유 같은 거 할 때 이상이 없어요? 되게 이제
이상이 없다고 돼 있지만 보형물 수술한 분들은 제가 이야기 들어보면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모유수술 실제로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면 느낌이 이제 안에 보형물이 있으니까 그걸 자기 애기한테 주면 좀 약간 찝찝한가 봐요. 그래서 실제로 보형물 했던 분이 모유수술 하는 거는 제가 잘 못 본 것 같고요. 지방이식 한 분은 그러진 않겠죠. 뭐 자기 조직이니까 대부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원장님의 수술이어가지고 지방 이식에 대해서 추천을 계속하는 건 아닐까요? 아무래도 제가 좀 편애하는 건 있긴 하지만 그만큼 이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 좀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제가 권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공공지진이었는데. 네, 재미로 한 거는 너무 진짜. 오늘은 그 보형물 제거 지방이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보형물 제거하고 나서 당일날 바로 지방이식 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아신 분도 계실 거고요. 생각보다 볼륨이 잘 유지된다는 것에도 흥미가 가시는 분이 계셨을 겁니다. 기존의 보형물로 고민 중이신 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앞으로 좀 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도 해주세요. 그거 해야 돼요? 원장님을 항상 부끄럽게 하고 싶어요. 좋아요, 구독 해주시면 좋죠. 아무도 안 할 것 같아. 근데 이거 너무 재미없다, 그죠?